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2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새벽까지 이어졌던 미국 증시, 참 치열했네요. 치열했었는데, 미국도 이제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완전히 종목들, 섹터들의 차별화가 상당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죠? 다우 지수는 의외로 종가가 고가일 정도로 단단하게. 근데 그랬던 이유는 덜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신고가 그 앞에 게 있고, 그걸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다 보니까 제일 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다우 종목들은 약간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좀 호재로 받아들인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도 문의는 강세, 하지만 장중에 요 테스트했던 요런 자리들 아주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눌리면 바로 돌아선다. 특이한 모습들이죠. 거기다가 나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마찬가지로 그 자리 터치를 하게 되면 또 싹 올려놓고, 물론 음봉이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거래가 늘어납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고점에서는 막 좀 치고받고 하면서 하지만 민감한 자리는 버티고 있고 애매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나스닥 기술주가 좀 약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선방했다. 종목들 차이가 크다. 한 쪽이고요. 그냥 그거만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자리들, 민감한 자리들, 요 단기평선 이탈에서 툭 밀려서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체크를 계속 해야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입니다. 내용들 보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다시 97.1. 그래서 지난번 98, 99 못 넘어갑니다.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는 1380원에서 멈춥니다. 1400원 가나 싶었더니 멈추는데, 그렇다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폭만큼 원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고 그냥 강보합권 여기서 마감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비트코인입니다. 다시 12만 달러대를 시도를 하는데 지금 달러 금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강한 탄력들은 좀 적고, 요즘 보니까 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서 자꾸 위로 솔라나 뭐 이러면서 코인은 그쪽으로 좀 강한 것 같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내용들이 일단 아직까지 위험 요인들이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기 국채 발행들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화해 내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또 요즘 보게 되면 좀 미국의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목소리가 자신에 차 있어요. 내용들 보게 되면 전혀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정부를 믿자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약간 금리는 다시 4.4, 4.5로 가는 게 아니라 4.3대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참 예측 불가 이런 쪽에서 이게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직은 4.3이 좀 낮은 금리냐, 아직은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오늘 이따가 보게 되면 금리가 밀리면서 반응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요. 그러니까 특히 건설주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고 제약 바이오 힘내고 이런 것들도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제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보고, 가스까지, 천연가스까지 약합니다. 지금 유가, 가스 좀 약한데, 금 급등하고요. 금 급등, 다시 강세로 딱 전환됐고, 구리 2.3%, 상품 가격이 또 튈 준비하는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구리, 계속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은 다시 반등합니다. 0.16%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거는 뭐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은 시도하는데, 국내도 어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훅 밀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단기적인 요 자리 지지했냐 말았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진했어요. 지금까지 요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요런 패턴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묵직하게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일단 아직 못하고, 그때보다는 좀 낮은 수치 쪽에서
그러니까 패턴이 그때는 좀 변동성이 좀 컸죠. 근데 변동성이 좀 약간 줄어드는 가운데 이탈을 할 듯 말 듯.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장중에는 이탈하다가 또 돌리긴 했습니다. 볼까요? 지금 3166인데 지지해야 될 단기 이평선들 3169로 끝났습니다. 야,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또 미묘한 변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지지는 했는데 오늘이 또 관건이겠죠. 요런 자리들 그래도 또 아마 지금 이제 이게 붙을 겁니다. 이런 자리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 지난번에도 거의 붙을 뻔 하다가 또 턴했죠. 거의 붙어서 들어와서 여기에 좀 지지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볼 때 그냥 괜찮아 하고 훅 들어갈지 이게 관건인데 그러면 훅 하고 돌아설 만한 모멘텀이 뭘까 이것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실적 시즌에서 지금 보니까 실적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실적 시즌이 되게 중요한 게 그만큼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같이 컨센도가 요즘에 보니까 조정을 잘 안 해요. 예, 지금 원래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저희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첫 번째 환율,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세 가지고 조정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대충 보니까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 정도 됐겠지 뭐라고 컨센이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요거를 환율은 근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밀렸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약간 주춤했다.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 쪽의 여파들은 이제 쭉 계속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좀 약간 좀 낮춰줘야 되는데 낮춰주지가 않고 있다라는 쪽들도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지수는 이만큼 올랐는데 컨센 대비해서 못한다 하고 보니까 차익매물 보내고 요게 지금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실적 시즌에 변동성 커진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내가 종목들을 쭉 갖고 있는데 대형주 중심으로도 포진되어 있는데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좀 늘려놔야 되겠죠. 현금을 늘려놔야 실적에 대해서 만약에 갖고 있어 그냥 시장도 좋은데 100%꽉 채웠다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늘려놔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좀 줄여놔야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에 따라서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걸 좀 늘린다든가.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건데 실적도 괜찮고 계속 갈 거야. 이건 저희 생각이고요. 예, 시장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줄여놓고 흔들린다 그럼 그때 또 추가로 훅 들어가서 맞춰놔야 되겠죠. 저 섹터는 저 종목들은 사고 싶었는데 근데 또 막상 조정이 나온다? 이용해야겠죠. 또 조정 나오게 되면 왠지 사기 싫어요. 이것도 내일 더 빠질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놓고 거기가 또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또 쭉 가고, 예, 그러면 이거 샀어야 되는데 할걸. 예, 저희는 맨날 지나고 나게 되면 해야 됐을 걸 이런 장세가 되는 거죠. 네, 미국 시장 하다가 또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종목들의 흐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 지금 다우지수 강하고요. 러셀 2000지수가 강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종목으로 중소형주가 더 셌다고 볼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IT 기술주 AI 관련된 쪽들이 아니라 밀리죠. 꽤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이거 빼고 나머지가 같다라고 보는데, 그럼 미국 시장의 흐름처럼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어디 섹터가 가겠느냐, 그걸 이제 오늘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들 쉬어도 물론 쉬게 되면 지수는 압박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쪽들이 많이 견인시켜서 지수를 또 강보합 정도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늘의 섹터 찾기 지금부터 시작,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내용들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거는 좀 처음부터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네, 저 금액 저 정도가,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가 현실화 될 수 있어. 돈 누가 조달해? 돈을 조달하는 입장의 핵심 회사는 우리 마사요시 이 형님인데, 이분이 잘 알려준 것처럼 이거 좀 세요. 뭐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픈 AI, 그리고 또 지금 SB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이 가장 또 문제다 아니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입니다. 거기서 돈을 제대로 조달을 못하고 있는 건데 너무 세게 질러놨어요.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사진 찍고 싶고, 가서 이거 좀 털고 싶고, 원래 비즈니스맨인데 얼굴은 순딩하게 생기셨어도
이게 엄청 세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아직 뭐가 없다 보니까 좀 약한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까지 다 오라클 뭐 이런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었고 게다가 또 약간 경고가 나옵니다. JP 모건, 모건스탠리 모두 다 고베타 기술주에 대한 과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닷컴 버블 이후 최대 수준의 과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주가와 단순 비교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닷컴 버블 이후의 최대 수준의 과열 이게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테슬라 지금 PER 계산하게 되면 100 몇십 프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버블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를 제외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일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씌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큰 뭐 빅테크 기업을 계산하면서 아이고 비싸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자세히 보는 것과 대충 보는 것 회사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도 그냥 계산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거 감안하고 해도 비싸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싸냐 비싸냐 이거는 뭐 이제 슬쩍 받쳐주다 보니까 고퍼 종목들이지만 나중에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쪽들도 보게 되면 성장이 받쳐준다는 쪽들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뭐 부담은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예, 경고는 나온다. 또 항상 주가 고점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경고도 나온다는 쪽들이고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과 관세 19%에 합의했다. 네, 19%, 20% 우리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높으냐 낮으냐 라는 수준으로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낮습니다. 군사협력 합의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은 또 중국과 대치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대해서 약간 좀 앉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중국과 이제 약간 대치됐었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이어졌던 것 같고 이런 것도 특이하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검토 중이다. 좋긴 좋은데 그럼 재정은요?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원래 금리가 탁 반응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저거 세수 부족이다 보니까 재정 부족 그러면 또 금리 채권 발행 많아지겠네 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의외란 얘기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를 그대로 보면서 건설업종이 상승했다. 이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금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 당장 뭐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말로 조지는 말로 조지나 뭐 이런 쪽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좀 특이한 현상이고 게다가 또 재무장관은 파월 연준의장 조기 사임설 일축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계속 트럼프는 압박하고 나머지는 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한 팀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쪽들도 나온 것 같고 중국 관련된 관세 유예 연장 8월 12일 날이 이제 끝나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8월 1일 이쪽에서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또 이제 만나서 스웨덴에서 회담 재개하고 괜찮을 것이다. 나온 내용들은 뭐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중에서 또 내용들 빠르게 볼까요? 왜냐면 미국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 종목들이 연결이 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로 바라보면서 보겠습니다. 테슬라 강세, 그래서 그나마 요즘 분위기 테슬라는 그래도 뭐 좀 실적은 기대감이 조금 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오늘 실적 발표하나요? 테슬라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밖에 요인들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죠. 머스크 선생님이 드디어 주말에 회사에 대한 집중도를 100%로 회복했다. 그러면서 창당 얘기는 뭐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 괜찮고 거기다가 이 테슬라 강세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퀀텀 스페이스케이프 다시 강세, 앨범알 강세 이런 것들 나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가격 상승했대서 요거 앨범알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단기 저항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항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그거를 약간 치고 오버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 좀 부담은 있는데요. 그래서 거래는 확 줄었습니다. 이래놓고 간다. 아직은 좀 경계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압박들은 나오는데 앨범알 주가를 보게 되면 미국의 지금 아까 중국 쪽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 CATL 신고가 나왔고요.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의 효과를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이런 분위기 봐서 오늘 또 국내에서도 예,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이 또 훅 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쉴 거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후보군 예, 일단 눈여겨보자라는 쪽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 일단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 또 볼 필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쉽니다. 우르르 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들은 오늘 일단 국내 쪽에선 추가로 잘 지키나 이거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수는 반도체가 쉬게 되면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뭐가 강한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관련된 쪽들 뭐 자동차는 또 약합니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약세폭이 좀 커졌던데, 그러니까 좀 아직 분위기는 관세 때문에 좀 어지럽다라는 쪽인 것 같고, 애플이 반등합니다. 애플이 좀 잡아준 거죠, 시장을. 반독점 규제 뭐 관련된 쪽들인데, 이거는 뭐 그냥 빅테크 쪽들은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쪽이고, 또 여기 AI 소프트웨어 쪽들은 약합니다. 지금 고베타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거기다가 오라클이 오랜만에 2%대 넘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오라클은 상대적으로 많이 갔다가 거기서 좀 조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쪽들이고, 또 양자 컴퓨팅 오늘은 이것도 아닐 것 같고요. 약한 모습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 오픈도어 요거 아하, 장중에 100%까지 가요. 그러면서 밈주식의 대표 주자가 됐다. 라는 쪽에서 예전에 밈주식 막 움직일 때 그거까지 움직이 보는 거죠. 우리도 뭐 밈주식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것도 같이 변화가 되나? 아직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보니까 뭐 밈주식의 대표였던 뭐 신풍제약 이런 거는 또 밀리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그건 아니고, 보니까 콜스 이것도 또 공매도 비율이 40% 넘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타겟을 공매도가 높은 종목 쪽으로 분리된 종목들을 약간 또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잡아먹자. 이럴 때가 많이 들어오는 게, 시장이 강했고, 시장이 강한데 역시 공매도가 계속 강한 종목들 요거 한번 탁 그러면 훅 들어오지 않을까. 이러고 나오는 게 대표적인 거죠. 예. 숏 잡아먹기.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47% 넘게 되면은 더 강하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또 공매도가 숏 커버링 되겠지. 이런 전략들이죠. 이게 또 오랜만에 작용하기 시작한다. 혹시나 미국 시장에서 단타 뭐 지금 짧게 뭐 분봉 매매 이런 것들, 요즘은 분봉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미국도. 예. 아주 좋아졌어요. 매매하기가. 오픈도어, 콜스, 그리고 또 보니까 요게 좀 계속 또 봐야 되겠는데, 전에 베스트 비욘드 뭐 AMC인가요? 그것도 영화 업체 막 이런 것들 비슷하게 예,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예, 매매했었으면은 또 지금 눈 뻘게 가지고 미국 시장도 그러고 해갖고 다시 한국장 준비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한국장 봐야죠. 예. 제약바이오 오늘 강했습니다. 111이 강했고, 머크, 암진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것들 눈길이 간다. 그러면 오늘 일단 2차전지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한번 눈길이 가고, 방산건설 가볼까요? 이쪽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실적이 노스룹 그루먼 9.4%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아무래도 방산 쪽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쪽에 대한 자신감, 근데 그건 뭐 해당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넘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관련된 건자재 쪽 강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강했어요. 신재생, 퍼스트 솔라, 뭐 솔라엣지, 태양광 이런 쪽들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지만 오늘 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원자력은 또 빽 아니겠네요. 예, 그런 쪽이고, 에너지 관련된 쪽들도 빽 예, 이런 쪽이고, 근데 전력망 기업들이 지금 시간으로 5%대 급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즉 지금 미국 최대 전력망의 전기 공급 확보 비용이 사상 최고치.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들은 시간으로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볼 게 전력기기 쪽들밖에 없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해서 여기 영향을 받겠느냐.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실적 관련돼서 관세랑 환율 때문에 좀 약간 좀 주춤하고, 톤은 올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저점을 만들 기회에서 흐름을 찾아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분위기는 좀 볼까요?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봐야 될 쪽, 뭐, 알테오젠이겠죠? 알테오젠, 다시 힘내는지, 지킵니다. 이런 자리들 지키고, 단기 지지권 지키고, 고점은 시도하는데, 애매하네요, 지금요. 단기는 지지, 고점에서는 약간 매물, 이거 훅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니면은 이거 말고, 그러면 요즘 강한 게 펩트론이죠. 예, 펩트론, 이쪽이 좀 강하나?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훅 달렸고, 지금 바로 턴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런 쪽들, 아니면 나머지가 또 보강 하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전지입니다. 1차전지는 요즘 가장 센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은근 강해요. 은근 강해서 어느덧 요 중요한 저항대분을 안착했습니다. 한번 훅 들어와도 누가 보내도 못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즘은 LG에너지 솔루션 말고 포스코 퓨처엠 이게 좀 눈길이 확 가죠. 예. 주식을 음봉에 산다. 어제 같은 날 혹시 들어가 볼 만한 자리고, 또 여기 지지권이 여기서 딱 지지를 했네요. 그럼 오늘 한번 또 훅 들어가나? 이것도 봐야 될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는 또 여전히 연결될 수가 있겠다. 이런 쪽들인데, 길게는 또 생각해 볼 게 많겠지만, 단기적인 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쪽에서 오늘 누가 또 시장을 주도할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네, 또, 누가 잘하나? 이 게임들이 또 반도체시고 누가 잘하나? 반도체도 보면은 그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단기 저항대 가게 되면 바로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뭐 올라가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수급만 빠지게 되면은 아직은 다 스토리 아닙니까? 뭐 HBM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 파운드리가 어쩌고저쩌고 아직 스토리죠. 회사에서 직접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러면 기술적 저항대 들어가면 힘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바로 단기 평선은 또 딱 지지를 해놨어요. 오늘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삼성전자는 요즘에 요 자리 6만 5천 원대 근처 예, 여기까지 추가로 흔들려도 잘 지지하고 버텨내는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고민스럽다 보니까 이런 때는 그가 또 이렇게마다 가장 요런 때마다 저항대 딱 들어갈 때마다 한번 기사 한번 딱 보세요. 이제 8만 전자 가나 7만은 뛰어넘었어요. 8만 전자 가나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런 기사가 더 많은 게 현실이죠. 근데 주가는 저항 맞고 흔들립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볼까요? 하이닉스도 지금은 또 하락할 때는 또 비슷하게 하락하네요. 왜냐면 조정의 빌미를 미국 쪽에서 기술주 쪽에서의 흐름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밀리긴 밀리죠.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거고, 예, 지금은 하이닉스는 지지권. 일단 요 자리 26만 5천 원대. 요 강조 드렸었죠. 26만 5천 원대가 지지가 되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아직은 버팁니다. 아직은 버티는데 요거 힘없이 이탈돼서 종가상으로 못 지킨다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 해서 예, 여기는 늘려야 됩니다. 뭐 늘릴 준비 할 겁니다. 예, 늘릴 준비 할 거고 올라오면서 조금씩 줄였던 거 이럴 때 그냥 또 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예, 대기 기다려. 네, 예, 기다려. 예, 손이 막 나가고 싶어요. 기다려. 예, 하고 자리 됐다. 예, 가자 이렇게 돼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그 분위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또 관련돼서 시장의 뉴스 몇 가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요? 예, 지금 분위기는 여기 많이 또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관세 얘기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잊혀졌던 관세 얘기들. 8월 1일 날 되기 전에 좀 바쁩니다. 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목표는 25%에서 낮추는 게 목표인데, 이게 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들어는 이제 좀 놔줘야 될 것들, 예, 농산물, 축산, 미국산 소고기 이런 것들 놔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불확실성이 약간 커 있는데, 이거를 낮춰야지 안 그러면 관세 때문에 부담을 갖는 기업들의 변화가 상당히 많고 20% 밑으로 낮춰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19% 막 얘기 나옵니다. 20%는 넘어가면 안 되고 저희도 그 정도면 그래도 일단은 한숨은 돌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쪽에서 벌써 관세가 지금까지 못 받아 그러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 면제로 들어갔던 기업들이 이제 섹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거 무시하고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왜 FTA 같은 게 무시가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못하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도 지금
실적은 좋았는데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였습니까? 그래서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수출은 팍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도 대표주자 한번 볼까요? 저희 화장품 대표주자 실리콘2. 예. 이걸 통해서 분위기를 본다. 예. 요 딱 언제 꺾였냐면은 관세 관련된 쪽에서 쉽게 뭐가 좀 안 될 것 같은 애 보다 보니까 이때부터 7월 중반 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가다가. 예. 근데 그러면서 지지권을 요걸 이탈을 한 거죠. 여기 지금 약간 이동평 교수님이 꼬였던 부분들, 이게 꼬였다, 요거, 예, 못 풀고 좀 밀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기 박스권 안쪽에서, 그럼 여기까지 또 볼 추세죠. 그런, 태생적인 운명들. 예,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눈치 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래는 확 줄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이거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라리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그러면 이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 이거 얼마 확정. 그러면은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갈 거, 회피해서 다른 쪽으로 우회 루트를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이쪽이 좀 더 집중을 하든가, 미국 쪽에 이제 약간 좀 부담 갖고, 그러면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적인 다변화를 만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이 또 이게 나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예. 아쉬운 모습들이고요. 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도 뭔가 모멘텀이 있어요. 전력기기 쪽인데, 예, 한전에서 15년간 40조 원 투자가 붙는다. 배전망 투자에 배전망 중요하죠. 송전이 있게 되면 배전이 있어야 됩니다. 전력을 보내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력 손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근데 그런 건 얘기할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뭐 기업들 담합해가지고 막 때린 건 언젠데 또 뭐 이런 얘기 나오냐. 그건 그거고요. 정확하게 보면 가스 개폐기입니다. GIS라고 하는 가스 개폐기 쪽에서 하나의 부분이고, 이거는 또 이번 모델 나오기 전에 친환경 모델 나오기 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요. 근데 그러면 한전은 우리 이제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 똑바로 해라.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담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아니 나란 일 하는 우리한테 이렇게 담합해서 하게 되면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한전에 공급하는 마진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입장인데 그거라도 하겠다 그래서 좀 담합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관행이었고, 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쪽들은 한번 볼까요? HD현대일렉트릭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제 실적 발표했죠. 예, 그리고 주가는 장중에도 훅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이거 추세를 이탈했나요? 라고 물으시게 되면 nope, 이탈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 자리 이렇게 봤을 때도 이거 지지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다 보니까 1차적인 저항 때 부분에서 잠깐 좀 부담이 있는데 이거 실적 발표하고 좀 고민할게요 라고 한 부분들이었고, 또 잘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 자리가 이렇게 딱 꼬였던 부분들이 그 자리는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 종가상은 쭉 들어와요. 거래도 좀 실어줬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팔았느냐 기관이 팔았냐 이거는 의미가 그렇게 안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낙폭을 좀 확 줄였다. 이게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자리는 계속 테스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볼까요? 한 46만 원을 일단 봤었고 45만 6천 원. 예, 그러니까 약간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함께 전력기기 AI 전력망 이런 것들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45만원대 중반대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잘 지지한다. 그러면 요 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45만원대 중반대, 45만 5천원대 뭐 이럴 때 잘 지지한다. 그러면은 크게 실적 발표했고 불확실성이 거의 끝나는 쪽으로 바라보고 대가도 괜찮지 않을까. 거의 이탈할 때가 이제 문제죠. 그러면 다음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전력기기 쪽이 지금 분위기가 뭐 예전만큼 확 꺾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여기가 시대에서 부름을 득하지 않을 때냐, 계속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나머지 요거는 또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방한 관광객 사상 최다 2천만 명도 보인다. 와, 이제 1800만 정도를 봤었는데 이것도 넘어간다. 2천만 명 당연 나오게 되면 사상 최대. 이 수치는 아마 3분기 때 부분에 거의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뭐 화장품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화장품은 보강이 되는 거겠죠. 내수 쪽으로. 근데 그거보다
예,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 가장 와서 숙박하신다. 호텔이겠죠. 호텔 종목들은 좀 강합니다. GSPNL, 또 소비 T&D 이런 종목들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 계속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임의용기기입니다. 어제 휴메딕스, 네, 에어클래스 분들 축하드립니다. 야, 예, 또 해제 그랬죠? 없죠? 예, 임의용기기들. 이쪽도 이제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와서 또 그 피부 미용 쪽으로 같이 챙기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게 임용기기는 저희 민생 지원금 이거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 민생지원금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거 일본 편의점 뭐 식료품 이런 거 사다가 3번인가 4번쯤에 예, 피부 미용 쪽이 있었습니다. 가서 예, 이걸로 가꾸네요. 이런 것들 요거 다 한 카테고리로 가서 또 보아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또 유통 쪽에서 뭐 편의점 이것도 영향 끼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렇게 편의점의 밸류를 이 정도면 더 줘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좀 약한 모습들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또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찾아는 게 이제 호텔 쪽인 것 같고 뭐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예, 역시나 데이터 나오게 되면 시장은 반영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봐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 지수가 좀 주춤주춤하고 헐떡헐떡 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우르르 밀리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대답을 또 찾을 겁니다. 반도체 약해도 나머지 뭐가 될까에 대한 흐름들. 아까 후보 섹터는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 거 보시면서 강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대피해서 매매해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나 반도체를 노렸어. 그럼 약할 때 또 그걸 한번 봐도 되고, 그런 쪽으로 보시되 시장은 고점에서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금 다 갖고 있으면 대응이 안 된다. 예, 대응금은 좀 늘려놓으시고, 예, 그래 한번 내려와, 들어와. 그러면서 딱 들어와서 가격 맞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됩니까? 들어가자. 이게 또 가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예, 오늘도 저희는 힘낼 준비를 하시고, 예, 그것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면 내일도 힘내서 방송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또 더운데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